저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던 날 의사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 길어야 1년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날로부터 30년을 더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 있는 연세병원 내과의사 이병준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는 순간부터 제 삶의 문이 함께 닫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 진행돼서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남은 시간을 준비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안에 모든 것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말라서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고 온몸이 휘청이며 저 스스로도 내가 어떻게 진료실 밖으로 걸어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타려는데 손이 떨려 시동을 켤 수가 없었습니다. 길가 벤치에 멍하니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직 해야 할 말도 해야 할 일도 지켜야 할 가족도 이렇게 많은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옆에 걸린 가족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는 아이들, 제 옆에 기대어 웃던 아내. 그 평범한 장면이 그날따라 너무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진 앞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고개를 들 수도 없었고 마음은 끝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끝이라고 단정짓지 말자. 아직 할 수 있는 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저는 췌장암 사기라는 절망의 낙인을 가슴에 꽂고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공부했던 지식, 동양의학에서 배운 자연 치유의 원리, 해외 장수 지역의 연구, 면역학, 영양학, 세포 재생 논문까지 책과 논문, 자료 더미 속을 뒤지며 제 몸을 살릴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가 발견한 건 놀랍게도 아주 단순했습니다. 수술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값비싼 치료도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단 3가지 음식. 너무 단순해서 믿기 어려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염증을 낮추고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고 췌장암이 자라는 환경 자체를 바꾸는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3가지 음식을 특정한 방식으로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 몸은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아마 건강을 되돌리는 길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었는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몸이 예전 같지 않나요? 약은 늘어나고 기력은 떨어지고 병원에서는 늘 같은 말만 반복하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한 분의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췌장암 사기에서 30년을 더 살아낸 3가지 음식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고도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열쇠는 너무도 평범해서 오히려 평생 무시하고 지나쳤던 한 가지 음식이었습니다. 바로 미역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 역시 미역을 그저 생일날 먹는 국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을 살릴 만큼의 힘이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췌장암 진단 이후 제 몸 상태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필요한 영양소와 기능을 분석하던 어느 날 저는 미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췌장암 환자의 몸은 염증이 전신에 퍼져 있고 항암 치료로 인해 간은 독성 물질을 감당하지 못하고 온몸이 무겁고 붓고 피로가 가시질 않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항암을 한 날이면 머릿속이 안개 낀 것처럼 흐려지고 속은 울렁거리고 간 수치는 매번 위험 범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알게 된 게 바로 미역 속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후코이단은 단순히 미역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세포 보호, 염증 억제, 독소 배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 곳곳에서 이 성분이 항염 작용을 돕고 손상된 장기, 특히 간과 소화기관의 회복을 지원한다는 점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몸은 지금 독소를 견디지 못하고 있는데 재생과 해독,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돕는 음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음식이 바로 미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아침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고 깨끗하게 불린 생미역을 곱게 갈아 한 숟가락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도 질감도 제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입안에 남는 바다 냄새, 질척한 식감, 아침부터 먹기에 썩 편한 음식도 아니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서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피로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전처럼 머리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항암 후의 지독한 울렁거림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정기 검사에서 간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의아해하며 요즘 특별히 드시는 게 있나요?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미역이 췌장암을 직접 치료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저 저는 제 몸을 되살릴 기반을 쌓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실 암 환자에게는 그 기반이 전부입니다. 몸이 독소를 버티지 못하면 항암도, 치료도, 일상도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여전히 아침마다 미역을 갈아 먹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제 몸의 리듬을 살리고 내장 기관을 지켜준다는 걸 저는 지난 30년 동안 직접 겪어왔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몸을 다시 살리고 싶다면 가장 먼저 독소부터 치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해독의 시작점을 만들어준 음식이 바로 미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역은 해독과 재생의 첫 단계일 뿐, 저를 살린 진짜 전환점은 이후에 소개할 두 번째, 세 번째 음식에서 찾아옵니다. 그럼 제 전신 염증을 꺼뜨리고 혈관과 세포를 다시 깨우던 두 번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전환점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미역이 제 몸의 독소를 씻어낸 첫 번째 열쇠였다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을 결정적으로 만들었던 두 번째 열쇠는 바로 들깨였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들깨를 그저 국물 맛을 고소하게 해주는 조미료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치료를 받으며 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루하루 기록하던 어느 날 저는 들깨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췌장암 환자는 몸 전체가 심한 염증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배는 불러 있고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숨이 차고 열감과 식은땀이 번갈아 나타나고 손발은 늘 차갑거나 저리고 피부는 탁해지고 혈관은 굳고 좁아져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항암 치료 후에는 몸속 어디선가 불이 나는 것처럼 열이 오르고 밤이면 다리가 조여오는 것 같은 통증에 뒤척였으며 아침에는 손가락 관절이 굳어 잘 펴지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의 변화가 혈관과 염증 문제라는 사실에 다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이라는 기관은 우리 몸에서 혈관과 신경이 가장 복잡하게 얽힌 곳 중 하나입니다. 췌장암이 진행되면 혈관은 점점 경직되고 혈액 공급이 막히면서 몸 전체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이때 제가 찾은 것이 바로 들깨였습니다. 들깨에는 식물성 오메가3의 순환 형태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자체로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낮추며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가 읽었던 논문 중 하나에서는 들깨 섭취 후 혈관 확장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전신 염증 수치가 평균적으로 20에서 30% 감소했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밤늦게 책상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내 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기능이 바로 이거다.
내 혈관을 다시 열어줄 무언가, 전신 염증을 끄는 무언가, 세포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되돌리는 식품. 그러고 난 후 들깨를 집중적으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를 뒤적이고 옛 한의학 문헌 속 식재료 구성을 비교해보고 현대 영양학의 연구 결과를 다시 읽어보며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들깨가 내 몸에 불을 끄고 혈관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두 번째 열쇠일 수 있겠다. 그때부터 저는 들깨를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깨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물기를 뺀 뒤 약한 불에 살짝 볶았습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들깨가 고소한 향을 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불을 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후 완전히 식힌 들깨를 분쇄기에 넣고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또는 요거트 한 숟가락에 타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들깨 가루는 산소에 닿는 순간부터 산화가 빠르게 일어난다. 즉, 많이 만들어두면 효능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분량만 만들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작은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며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챙겨 먹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먼저 관절통이 줄어들었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조여오는 듯한 통증이 완화되었고 잠도 더 깊게 들었습니다. 손발 저림이 줄고 피부색이 조금씩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웠던 변화는 아침 기상 시 몸의 무게감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췌장암 진단 후 저는 항상 몸이 바닥에 깔린 모래주머니처럼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까지 한참 걸렸고 기운이 없어 기지개조차 제대로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깨를 꾸준히 먹고 2~3주가 지나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이 이전처럼 무겁지 않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막힌 혈관 사이로 다시 미세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 몸이 움직이고 싶다고 말하는 듯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정기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 CRP와 혈중 지질 수치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흔치 않은데 식습관을 많이 바꾸셨나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의사는 다시 한번 검사지를 확인하며 이러면 항암 치료도 훨씬 수월해지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정말 오랜만에 들은 희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들깨는 저에게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었습니다. 암세포가 가져간 체력, 혈관 속에서 썩어가던 활력, 그리고 잊고 있던 생명력을 다시 끌어올려준 두 번째 열쇠였습니다. 미역이 독소를 씻는 첫 번째 기둥이었다면 들깨는 전신에 불을 끄고 혈관을 다시 열어준 두 번째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결정적으로 살린 마지막 열쇠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역이 제 몸속의 독소를 씻어낸 첫 번째 열쇠였다면 들깨는 전신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두 번째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췌장암 사기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마지막 열쇠는 의외로 가장 흔하고 가장 평범한 식재료였습니다. 바로 마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자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마늘이 그저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재료가 아니라 제 생명을 다시 붙잡아준 마지막 열쇠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심하게 지나친 것에서 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마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췌장암 치료를 받는 동안 제 몸속에서는 항상 뜨겁고 묵직한 열이 타고 있었습니다. 복부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통증, 항암 치료 후 며칠씩 이어지는 열감과 몸살 같은 반응, 간과 췌장 주변을 짓누르던 묵직함, 소화가 되지 않아 속이 늘 더부룩했던 시간들, 이런 모든 증상들은 결국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극도로 높아져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염증의 고리를 끊을 마지막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늘 속 핵심 성분인 알리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인데 그 작용이 제가 찾던 조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강력한 항염 효과, 산화, 스트레스 완화, 미세혈관 보호, 면역 조절,
그리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돕는 능력까지. 특히 췌장과 간 주변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빠르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췌장암 환자에게 염증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생명을 다시 붙잡을 기회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조직의 부기가 가라앉고 혈류가 회복되면 통증이 줄고 면역세포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 기능이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마늘에는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익히면 알리신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마늘을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마늘을 얇게 썰어 10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뒤 올리브유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위가 약해진 날에는 데친 마늘과 생마늘을 반씩 섞어 먹는 방식으로 조절했습니다. 제가 먹었던 양은 하루 한두 쪽이었습니다. 양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마늘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몸에서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깊은 곳에서 타오르던 열감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췌장 주변의 묵직한 불편함이 조금씩 줄었고 항암 후 찾아오던 통증의 강도도 완만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화가 다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에게 소화가 된다는 것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영양을 흡수할 수 있고 영양이 들어가야 세포가 회복되고 세포가 회복되어야 면역이 살아나며 그래야 항암을 견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고리가 다시 하나씩 이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세 주가 지나자 몸의 열감이 확연하게 줄었고 통증의 패턴도 안정되었습니다. 항암 치료 후 누웠다 일어나기까지 10분 넘게 걸리던 몸이 어느 날은 비교적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제 몸이 다시 저를 밀어 올리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늘은 제 몸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불씨를 꺼준 존재였습니다. 미역이 독소를 씻어주고 들깨가 전신의 염증을 가라앉혀 몸의 흐름을 회복시켰다면 마늘은 그 마지막 고착된 염증을 정면으로 마주해 꺼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몸속에 불이 꺼지자 제 몸은 비로소 회복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면역은 다시 일어났고 체력은 조금씩 돌아왔으며 저는 다시 식사를 하고 일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병을 이기는 것은 거창한 치료나 복잡한 약물이 아니라 몸속에 불을 끄고 회복할 시간을 만들어주는 작은 습관들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매일 아침 먹었던 마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음식의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 먹었는지,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섭취했는지, 그리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아침 루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다시 걷게 하고, 다시 먹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음식 섭취 순서와 루틴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순서가 잘못되면 몸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암 환자의 몸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소화가 되지 않거나 흡수가 안 되거나 혹은 염증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제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반응한 아침 루틴을 완성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루틴을 매일 지키고 있으며 지난 30년을 살아온 원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했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장기들이 깨어나고 간과 췌장이 부담 없이 움직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 물 한 컵이 하루의 회복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둘째, 미역 한 숟가락이었습니다. 미역은 해독과 재생의 출발점입니다. 몸속 독소를 씻어내고 밤사이 쌓인 산화물들을 정리해 세포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미역을 가장 먼저 먹은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몸의 길을 먼저 열어줘야 다음 영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들깨 한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들깨는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세포막을 안정시키며 전신에 퍼져 있는 낮은 염증들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들깨의 부드러운 오메가3는 약해진
췌장과 간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류를 개선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넷째,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은 후 마늘 한두 쪽을 먹었습니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10분간 공기에 두어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되도록 한 뒤 미지근한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위가 약한 날에는 데친 마늘과 섞어 먹었습니다. 마늘은 이 루틴의 마지막에 위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역과 들깨로 몸을 편안하게 준비시키고 나서야 마늘의 강한 항염 효과가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빈속에 바로 먹으면 속이 쓰리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뒤에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4단계를 마치면 몸이 아직 깨어있는 듯 하면서도 안정감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루틴 하나가 제 몸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되살렸습니다. 어떤 날은 항암 치료가 너무 버거워 아침 루틴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도 몸 컨디션이 금방 틀어지고 열감이 올라오고 두통이나 복부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미역, 들깨, 마늘 이 3가지는 반드시 챙기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통증이 줄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소화가 편안해졌고 몸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다시 먹을 수 있었고 다시 일할 수 있었고 그토록 보고 싶던 가족들의 얼굴을 고통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정말 그 3가지가 당신을 살린 것이냐고. 저는 그 질문에 늘 이렇게 대답해 왔습니다. 병을 이긴 건 어떤 특별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을 다시 살 수 있게 만든 작은 습관이 쌓여 기적처럼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78살입니다. 여전히 새벽이면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며 한 달에 2번은 산을 오릅니다. 삶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오늘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미역 한 숟가락, 들깨 한 숟가락, 마늘 한두 조각을 챙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닙니다. 무리한 치료도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지극히 작은 선택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었다면 이미 그 길에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가볍고 더 밝고 더 건강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